자, 네모에 알맞은 부등호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으랍니다. 그냥 부등호 방향이 다른 것과 찾으래요. 예를 든다면 다 왼쪽을 보고 있는데 혼자만 오른쪽을 보는 뭐 이런 애를 찾으라는 뜻이죠. 1번 3과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네,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왼쪽이 큽니다. 3분의 2와 0.6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대략 근사값을 따지는 게 좀 좋을 듯 한데요. 얘는 0.6 하고 이제 숫자가 남죠. 0.6, 6, 6, 6, 6 이렇게 되네요. 얘는 0.6이고 이쪽이 더 크지 않나요? 0.666이 더 크겠죠. 여기는 음수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쉬운 거부터 먼저 합시다. 얘부터 4번.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에요. 얼마예요? 4입니다. 4와 2 중에 누가 더 크죠? 4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4인데요?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예요. 그럼 4와 2 중에 누가 더 크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크겠죠. 여기 절대값만 찾는 겁니다. 부호는 보지 마시고 숫자 크기만 보시는 거죠. 7분의 9와 5분의 7. 판단이 안 되네, 이런 경우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죠? 통분입니다. 이게 소수로 표현하기도 애매해요. 사실 7분의 9가 약간 혹시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통분해 보면 35분의 59, 45. 얘는 35분의 77, 49. 이쪽이 더 크네요. 절대값인가 부호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쪽이 더 큰 겁니다. 모양상 보면 하나만 부호가 틀리고 이쪽이 안 맞으니까 아무래도 얘가 답인 것 같은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3번 더 봅시다. 음수를 가지고 크기 비교할 때는 음수를 보지 마시고 그냥 양수를 보세요. 먼저 헷갈리니까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묻는 겁니다. 그럼 적당히 근사값을 따져도 되겠지만 이건 잘 따져도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통분을 해본다면 12분의 분모 3 곱하고 분자 3 곱하면 15. 얘도 12로 통분하게 되면 분모 4 곱하고 분모 4 곱하면 28. 이쪽이 더 크죠. 그럼 양수일 때는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음수를 붙이게 되면 절대값이 큰 쪽이 오히려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음수를 붙이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쪽이 큽니다. 그래서 다 왼쪽인데 얘만 오른쪽이네요.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해봅시다. 406번 문제. 자, 다음 숫자를 나타내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x는 마이너스 4 초과이고 3 이하이다. x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x는 마이너스 4 초과이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3 이하이다. 3보다는 왼쪽에 있다. 3이 더 오른쪽에 있다. 부등호 방향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가면 갈수록 크게 쓰시면 되고 초과는 등호 안 붙고 이하는 등호가 붙습니다. 이렇게.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저기는 보기에 이 부등호 방향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답니다. 3 미만이다. 3보다 작다는 뜻이죠. 등호 안 붙네요.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지 않다는 뜻은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일단 크다는 뜻이긴 해요. 이거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는 작다는 뜻이니까 왼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등호가 자연스럽게 커지도록. 크거나 같다. 등호 붙죠? 얘는 작거나 같다. 등호 붙습니다. 모양이 안 맞네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리을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이거 마이너스 4보다 어쨌든 x가 크다는 뜻은 수직선상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죠. 3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3보다는 왼쪽에. 자연스럽게 부등호 방향 크다는 등호 안 붙는데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등호 붙어요. 이는 맞는 표현이네요.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다음 문제에 5분의 37보다 크지 않은 자연수의 개수를 A,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2 이하의 정수를 B라고 했을 때, 그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일단 얘부터 합시다. A부터 1번. 그다음 B를 나타내는 이 표현을 2번. 그럼 1번부터. 5분의 37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작거나 같다는 뜻은 작다와 같다를 만족한다는 뜻이죠. 작아도 되고,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동시에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야, 네 키가 나보다 작아. 근데 동시에 같아. 네가 말하고도 이상하잖아. 작다고 그래놓고 같대. 이거는 그래서 동시 표현이 아니고 또는의 표현이에요.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죠. 그럼 5분의 37을 수직선에 표현합니다.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작아야 되니까 더 왼쪽에 있는 공간의 숫자가 좀 많이 나오도록 공간을 만든다면 5분의 37, 5분의 37이면 얼마죠? 이런 거는 대략 크기를 알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7.4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7.4 7.4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7.4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예요. 거기 안에 있는 정수를 찾는 겁니다. 자연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연수의 시작은, 가장 큰 자연수는 7이죠. 7.4보다 작은 숫자인 가장 큰 자연수는 7이에요. 그럼 6, 5, 4, 3, 2, 1 여기까지가 자연수입니다. 자꾸 자연수에 0 포함시키시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개수를 세시면 되죠. 1부터 7까지 자연수의 개수니까 A는 7개. 근데 개수를 A라고 불렀으니까 개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A는 7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B를 해봅시다. 색깔을 달리해서 B. 마이너스 8, 3분의 8보다는 크고 2 이하의 정수예요. 그럼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크고 내가 구하는 B라는 숫자는, 그 정수는 2 이하입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면 마이너스 2와 3분의 2죠. 이 숫자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몇 칸 중에? 3칸 중에 몇 칸을? 2칸을 음의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숫자예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정수. 뭐 있나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중에 정수. 첫 번째는 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 다음은 0이 있겠네요. 그 다음은 1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이 지금 말하는 숫자 안에 2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2 이하면 2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2 이하는 2와 같아도 되는 거니까 2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점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과 2 이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B는 몇 개? 5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7 더하기 5니까 12가 정답이 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처음 풀 때는 오답이 많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 안 틀리는 문제인데, 처음에 풀 때는 생각보다 오답이 많아요. 왜냐면 개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칸수 잡을 때 위치를 잘못 잡거나, 지금처럼 이하 이렇게 등호를 포함하는 식의 그냥 작다는 말만 포함하다 보니까 이하란 말에 등호 2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개수를 잘못 써서 틀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틀리고 나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 금방 알 수는 있지만, 푸는 동안에는 자기가 잘못 풀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그런 문제니까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여기 이제 412번부터 쭉 푸신 것 중에 질문 있으면 좀 하실까요? 네, 만점 도당에는 다 해드릴 겁니다.
만점 도전하기 빼고 나머지 질문할 문제. 428번. 다음 숫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2보다 크지 않다. 일단 가부터 써봅시다. 가.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2보다 크지 않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는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정수 x는 마이너스 3이 포함되고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입니다. 2가 등호가 붙었으니까요. 여기가 x가 원하는 답이고, 근데 나가 이 표현이 뭐죠? 이거 아마 이 나 때문에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그거잖아요. x의 절대값이 2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5개, 6개인가요? 네, 6개의 숫자 중에 2보다 절대값 큰 걸 찾습니다. 얘입니다. 없네요. 끝이네요. 얘는 절대값이 2와 같지 2보다 큰 건 아니거든요. 얘도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얘는 2보다 작고 절대가 2보다 작고 얘는 절대가 2와 같고, 근데 절대값이 2보다 큰 숫자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요? 질문? 자, 두 숫자 A, B의 절대값이 같고 A가 B보다 크답니다. 수직선에서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분의 20일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절대값이 같고 절대값은 같은데 A가 B보다 크다는 뜻은 두가 서로 반대하는 뜻이죠. 예를 든다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이런 관계예요. 두 수는 절대값은 같지만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더 크긴 하죠. 그런 예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A, B에 대한 관계니까 여기에 A가 있다고 칩시다. A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같은 간격의 왼쪽으로 B가 있는 겁니다. 근데 A, B 사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나타냈더니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만큼이래요. 3분의 20. 그럼 여기와 여기는 3분의 20의 딱 절반만큼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근데 분수가 나오면 절반 계산하기 힘드네. 3분의 20의 절반 나누기 2라는 뜻이죠. 근데 나누기 2와 같은 말이 뭐예요? 곱하기 2분의 1. 이게 뒤에 우리가 곱셈 나눌 때 좀 더 추가로 배우겠지만 이건 초등학교 때도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나누기 2와 곱하기 2분의 1은 같은 개념이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여기 10이 남죠. 3분의 10이에요. 결론은 전체 간격이 3분의 20이면 반반의 간격은 3분의 10만큼씩이라는 얘기죠. 3분의 10. 따라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3분의 10 플러스 3분의 10 왼쪽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문제는 A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플러스 3분의 10입니다. 또 질문이요? 다른 분들 매번 질문하는 사람만 질문하는데 423번. 자, 서로 다른 세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B, C의 대소 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가 B는 0보다 작다. 그걸 두 글자로 뭐죠? B는 0보다 작다. 두 글자로 저 음수다. B는 음수란 뜻이죠. B는 음수다. A는 B보다 작다. 그럼 A도 음수다. 그렇잖아요. B가 음수인데 B보다 더 작다면 당연히 음수겠죠.
b보다 더 왼쪽에 있는 숫자. 여기 0이 있어요. 여기쯤에 b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a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말이 맞죠. b도 음수, 그리고 a는 b보다 더 작은 음수, 이런 뜻이니까. 이거네요. 절대값 a와 절대값 c는 절대값 a와 절대값 c는 서로 같다. 그럼 이런 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a가 만약에 지금 a가 음수니까 a가 만약 마이너스 3이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 뜻은 3이죠. 그럼 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똑같이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아니면 절대값은 같은 부가 반대인 플러스 3이어도 됩니다. 그럼 c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아니면 플러스 3의 절대값 3. 어쨌든 둘 다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 서로 다른 세수 A, B, C. 세수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럼 A와 C가 서로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A가 마이너스 3이면 C는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고,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인 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원점에서부터 A가 이만큼 떨어졌죠? 그럼 원점에서 A만큼 이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 C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수의 대소관계를 말하시오. A가 가장 작고 B, C 이렇게 부등호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런데 대소관계를 말하려면 뭐라 써야 되죠? 부등호 써서 나타내라 했잖아요. 부등호 쓰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 가면 갈수록 숫자는 커지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또 질문요? 현정이 물이라도 좀 한 잔 떠줘야 되나? 기침이 자꾸. 따뜻한 물 자꾸 마셔. 그래야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기관지가 앉아서 툭 하면 좀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권유, 그러니까 조언 드리는데 물을 많이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시면 좋아요. 뭐에 좋은지는 나도 뭐 의학자가 아니라 잘 말은 못하겠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여자분들 피부 미용에 좋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항상 이렇게 수분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건조해지지 않아서 뭐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생긴대요. 근데 아직 여러분 아직 어린 나이라 뭐 그런 걱정 안 하시겠지만, 크면 클수록 어릴 때 많이 수분을 그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커서도 잘 되는 거니까. 추가 질문 없나요? 406번? 429번? 네, 429번.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이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x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지 않고 양수가 아니다. 말이 자꾸 어렵게 나오죠? 해보면 별건 아닌데 그냥 말이 자꾸 어려워요. 아는 상태에서 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좀 헷갈리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책을 좀 자주 읽으세요. 책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저는 간단한 문장조차도 소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승찬이가 책을 안 읽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승찬이 막 저격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이를 만족하는 정수 x값을 모두 구하는 겁니다. 모두니까 답이 한 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라고 해서 꼭 2개 이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걸 전부 다 말하는 건데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답이 한 개인 거고, 2개면 2개인 거고, 3개면 3개인 거고, 답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두란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지 않고, 그죠? 작지 않고, x는 작지 않다는 뜻은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양수가 아니야. 양수가 아니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음수란 말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양수가 아니란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진 않다는 뜻이니까 0보다 크지 않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으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인데 마이너스 4분의 7은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를 4칸으로 쪼개요. 그 중에 3칸을 간 겁니다. 이쪽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7이 있어요. 걔보다는 커나왔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숫자니까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뭘 찾는 거냐면 정수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정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있겠죠. 얘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0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양수가 아니므로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0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수 x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 또는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거 또는 생략하시고 원래는 또는 써야 되는데 이렇게 혹시나 심플 치셨어도 뭐 맞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두 분 다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5분 이제 수업이 15분밖에 안 남아서. 네. 나머지 수업은 어차피 오늘 도현이 때문에 그 강의를 찍을 거거든요.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걸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질문하시고 네, 먼저 귀가하시도록 하세요. 다른 분들 질문요? 다른 분 질문. 정현 질문 없나요? 태희는? 만점. 이제 만점을 할 거고. 네. 네, 병원 잘 갔다 오시고. 자, 만점 도전합시다. 430번 문제. 수직선 위에 A는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그럼 빠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0을 나타내는 점을 기준으로 5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은 절대값이 5인수. 그게 A예요.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두 개인 겁니다. 일단 후보군은 두 개예요. 근데 점 B는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어요. 점 B는 3을 나타내는 숫자는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3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3칸. 거기서 4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4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 오른쪽으로 4만큼 갈 수도 있겠지만 왼쪽으로도 4만큼 갈 수 있지 않나요? 어느 쪽으로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럼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 3에서 오른쪽 4칸 가게 되면 4를 더하라는 뜻이니까 플러스 7이 될 테고 3에서 왼쪽 4칸 가게 되면 1칸, 2칸, 3칸 가면 0 있고 다시 1칸 더 가면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A, B 사이 거리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랍니다. A,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게 총 4종, 그러니까 A가 2종류, B가 2종류니까 조합으로 따지면 4종류가 나옵니다. 자, A가 플러스 5일 때 여기 있어요. A 플러스 5. B가 플러스 7일 때 B 플러스 7 여기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플러스 5일 때 B는 마이너스 1 여기쯤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럼 A가 플러스 5일 때 B의 경우는 두 가지니까 이번에는 A의 경우는 다 있으니까 A가 플러스 5일 때 경우는 다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5일 때 A가 마이너스 5일 때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5. 근데 이제 B가 처음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B가 플러스 7일 때 그 A가 마이너스 5일 때 B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럼 이 위치상 봤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제일 먼 지점이 어디죠?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림. 이 그림. 이 그림일 때가 A와 B가 가장 멀리 있을 때겠죠. 가장 큰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7칸, 왼쪽 5칸이니까 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7칸, 왼쪽 5칸이니까 두 지점, 여기가 A였고 얘가 B였죠.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가요? 네, 12가 정답이죠. 두 점 사이 거리는 12가 됩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제일 큰 거리가 나타난다. 자, 431번 문제. 자,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운 겁니다. 당황스러워 할 필요 없는 게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거면 그 규칙에 맞게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문제 안에서만 성립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두수 x, y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가로 모양을 치고 앞뒤에 x, y를 둡니다. 여기서는 x, y를 보지 마시고 앞과 뒤로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쉼표 앞, 쉼표 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이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이 두 종류라는 얘기죠. 하나는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을 쓴 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을 쓴 게 답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뒤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답을 앞에 걸로 답을 써야 되고 만약 뒤쪽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더 크면 네, 뒤에 있는 수의 절대값으로 답을 구하라는 뜻이죠. 말은 매우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절대값이 큰 쪽에 있는 숫자를 절대값 붙여서 답을 쓰면 그게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렇게 두 수가 있다 칩시다. 이런 기호를 쓰게 되면 두 개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크죠? 마이너스 2가. 대신에 쓸 때는 마이너스를 쓰지 말고 그 답의 절대값이 큰 쪽 숫자에 절대값을 씌운 걸로 답을 써라. 이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5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이 답을 쓰시오. 그러면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값 5거나 절대값 마이너스 3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절대값 중에 누가 더 크죠? 5의 절대값 더 크지 않나요? 그럼 얘가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5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연습? 한 번 더. 마이너스 2.4가 있고 플러스 1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답을 쓰시오. 그러면 이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답이거나 아니면 이게 답이거나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가요? 위쪽 값이 더 크죠. 그럼 아래쪽은 지우고 위쪽 걸 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답은 그래서 2.4예요. 근데 감이 잡히세요? 무슨 말인지? 계산합시다. 계산 순서는 얘가 1번이겠죠? 얘 계산한 결과에다가 맞춰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2번이에요. 1번부터 마이너스 3분의 8, 2분의 5. 답은 둘 중에 하나다.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8이거나 아니면 절대값 2분의 5거나. 누가 더 큰가요? 큰 거 쓰라는 얘기죠. 절대값 중에 누가 더 큰가요? 얘는 크기가 한 2.5 정도 되고 얘는 2.6이 좀 넘죠. 그러니까 소수 표현으로 빨리 계산하니까 소수로 빨리 계산해서 이건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얘는 2.666 이렇게 되고 얘는 2.5로 딱 떨어지죠. 위쪽이 더 큰데 잘 모르겠으면 통분해 보시면 돼요. 3분의 8과 2분의 5는 둘 다 6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6분의 16, 6분의 15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쪽이 커요. 그러면 얘가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야. 대신에 답을 쓸 때는 그 값에 절대값을 씌운 게 정답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2번 갑니다. 2번. 앞에 거 결과가 3분의 8이었네요. 컴마 뒤 거는 4분의 13.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 3분의 8의 절대값이 답이거나 아니면 또는 4분의 13의 절대값이 답이거나. 누가 더 큰가요? 이거 헷갈리면 통분하세요. 12분의 얘는 4를 곱해야 되니까 32. 얘는 3을 곱해야 되니까 39. 누가 더 크죠? 30가 크네. 그러니까 얘가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에요. 따라서 4분의 13의 절대값이니까 정답은 4분의 13. 네, 이게 최종 정답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호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해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리고 의외로 해석해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아직 여러분이 이제 문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뭔가 확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어려운 문제일 거야. 나는 잘 못 풀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문제에 좀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아는 대로 그냥 잘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만점 도전의 마지막 문제. 이 문제. 자, 다음 숫자 사이에 정수 아닌 유리수 중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10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저 숫자에 각각 표현하셔야 됩니다. 두 숫자 사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정수 아닌 유리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정수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소수나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를 구하라는 얘기죠. 소수나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 그러니까 뭐 플러스 자연수나 마이너스 자연수나 0 이런 거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수나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 중에도 유독 기하분수를 찾는 겁니다. 약분이 다 됐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분모가 12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분모가 12인 것? 그럼 제가 강제로 분모를 12로 바꾸라는 얘기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강제로 마이너스 12분의 4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4분의 5를 강제로 12분의 15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 오른쪽에 이제 커지죠? 마이너스 4보다 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이니까 이렇게 사이가 되면 사이란 말은 양쪽 끝값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14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14까지 이렇게. 자, 여기 안에서 일단은 정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정수인 걸 찾아보세요. 이건 안 됩니다. 12분의 0은 0이니까요. 12분의 12는 안 됩니다. 얘는 1이니까요. 나머지는 정수는 아니겠네요. 남은 거는 기하분수. 그래서 약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분수값 자체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딱 약분이 끝나 있는 상태. 얘는 안 되죠. 약분 됩니다? 안 됩니다. 얘는 괜찮네요. 얘는 약분이 안 돼요.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약분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약분 됩니다. 약분된 건 다 지우셔야 돼요. 약분 됩니다. 약분 됩니다. 약분 안 됩니다. 약분 됩니다. 약분 안 됩니다. 약분 됩니다. 약분 됩니다. 약분 됩니다. 약분 안 됩니다. 약분 안 됩니다. 약분 됩니다. 따라서 그 개수는 하나, 둘, 이거 동그라미 친 거죠? 색깔로 구분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답은 6개가 정답이 됩니다. 약간 노가다성에 가까운데 좀 쉽게 푸는 방법 없습니까? 뭐 쉽게 푸는 방법이라면 12를 소인수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결론은 2와 3의 배수가 아닌 걸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2의 배수도 안 돼요. 3의 배수도 안 돼요. 왜? 다 약분되니까. 그러니까 2의,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빼고 남는 나머지 2와 3, 2 그리고 3과 서로 소인 숫자를 찾다 보니까 그 숫자는 1. 근데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질 테고, 그 다음에 5, 7, 11, 13 이런 숫자들이 2와 3과 서로 소인 숫자들이겠죠. 그런 식으로 골라내면 좀 더 빠르긴 할 텐데 어쨌든 약간은 숫자를 나열해서 푸는 게 제일 편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뒤까지 푸셨. 자, 이래요. 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 자연수가 아닌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긴 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7이 있어요. 대략 근사값은 이걸 대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3과 5와 3분의 2죠.
그럼 마이너스 5까지는 왔고 마이너스 6 사이에 이렇게 3칸 나눈 상태에서 2칸을 왔다는 뜻이죠. 여기 정도에 위치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4분의 9는 여기 4와 2와 제정신이 아니에요. 2와 4분의 1 그게 4분의 9죠. 그럼 2까지는 왔고 이렇게 4칸을 나눈 상태에서 첫 번째 칸에 이게 놓이게 되면 4분의 9라는 숫자가 나타나죠. 여기가 3이겠죠, 당연히. 여기 안에 숫자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이 사이니까 양쪽 끝값을 빼고 요 사이에 있는 숫자.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에요. 이 정수 중에 자연수가 아닌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럼 뭐부터 시작이냐면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이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는 포함이 되죠. 여기가 이 숫자와 이 숫자 사이에 있는 정수를 골라냈는데 자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얘랑은 지우시면 돼요. 그럼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6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